이형민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그 60%가 넘는 지지를 얻으셨어요. 아주 과거의 정의당의 이미지나 컨셉이 좀 안 맞지 않나. 투쟁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피어싱도 주렁주렁하고, 파트도 하고. 성명서 발표하는 거 외에는 정치 활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죄송해요. 충북도당 안에 갈등적인 문제도 있었고. 갈등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인물을 좀 영입을 영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도 있는데 뭐 통성급 인물을 영입하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가능성, 힘을 보고 가는 거죠. 정신 생물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중순께죠. 정의당 충북도당의 7기 집행부가 새로 꾸려졌는데요. 새 도당 위원장에 의외의 인물이 선출이 됐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이형민 새 위원장 모시고 정의당 충북도당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이미 이제 네. 10월 중순께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네.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네. 이형린 새 위원장님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네.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7기 집행부가 새로 꾸려졌다고 네, 그래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여쭤볼 테니까 자세한 앞의 방향성 좀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신임 도당 위원장 이형린은 누구인가? 입니다. 이형린은 누구인가? 이형린은 누구인가? 특별히 셀프 소개를 좀 여쭤보려고 셀프 소개. 합니다. 네. 이형린은 누굽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정의당이 저의 첫 정당입니다. 첫 정당. 네. 첫 정당이고 아마 마지막 정당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형린 하면 다른 어떤 계보를 진보 역사의 계보들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정의당과 함께 태어났고 정의당이 없어지면 저도 없어지겠죠. 어허. 그래서 저한테는 정의당이 저 자신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린은 누굽니까? 그럼 이형린은 정의당입니다. 네. 이거네요. 네.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해봐야겠다 해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나의 가치관과 신념에 가장 적당한 당이 무엇일까 고르다가 정의당에 가입을 하게 됐고, 제가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당에 가입을 했으면 활동을 해야지. 오늘 입당 원서를 내고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도당에. 예. 전화해서 제가 어찌어찌하여 어제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하. 라고 하게 돼서 선거에도 2번이나 출마를 하게 되고 당직을 맡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형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년 사이에 평범한 어떤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가입해 볼까라고 생각하던 평범한 사람이 8년이 지나서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위원장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의외의 인물입니다. 이런 평가를 네. 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된 위원장이셨네요. 정의당은 이형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평범하다고 말씀하신 와중에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동안 정의당은 과거 대학교 운동권이거나 노동운동가들이 다 수뇌부를 다 구성했었잖아요. 근데 뭐 양력을 보시면 뭐 학원 강사도 해보셨고 소품 가게도 하셨고 그 운동권이나 이런 데 연관된 적이 거의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정의당, 그래서 동아작고로 등단도 하셨고 과거의 정의당의 이미지나 컨셉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제가 정의당 당원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정의당 당원같이 안 생겼네. 어떻게 생겼대요? 어떻게 생겨야 그래서 머리띠 제가 좀 내고 가야 되나? 어떻게 생겨야 정의당 당원같이 생긴 거지? 예.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아하. 제가 있음으로써 지금 위원장이 떠나서 제가 당원으로 있음으로써 정의당의 다양성이 더 많이 표현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직을 가지지 않고 혹은 지금처럼 위원장이 되지 않았어도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투쟁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면 정의당이 어떤 하나의 기류로만 이렇게 속하게 되지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고 대중들은 그거에 자기들이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피어싱도 주렁주렁하고 타투도 하고 머리 염색도 하고 아하. 그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쟤도 정의당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정의당의 가치가 있는 거지. 정의당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다양성이잖아요. 아하. 근데 실제로는 당내 활동을 해보면 활동가 중심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성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다양성은. 아하. 그래서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행동으로는. 뭐 어떤 그런 당원들의 변화된 민심이 반영이 돼서 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달 그 선거에서 네. 그 이현주 전 시의원하고 이제 네. 경선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60%가 넘는 지지를 얻으셨어요. 상당히 아주 오. 압도적인 지지인데 그 어떻게 그 원인을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본인은?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뿐 아니라 경선이 된 지역이 4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4군데. 네네네. 근데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4군데인데 예. 그 4군데 모두 다 의회 인물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하. 그만큼 정의당 안에 내부 기류가 당원들의 기류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운동권 출신 노동운동, 뭐 학생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어떠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정치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당원들이 이제 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충북 도당뿐 아니라 정의당 정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워서 침 뱉기라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작했어요. 저쪽으로 뱉으면 돼요. 이렇게 뱉으면 안 되시죠. 시작했어요. 예, 말씀하시죠. 비례대표 총사퇴 운동이 있었습니다. 중앙당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앙당에서 시작이 됐다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거의 다 표를 모았습니다. 중앙당 표는 사실 서울, 인천은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뭉쳐져 있는 지역이라서 실제로는 지방에서부터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례대표의 부족한 부분이 당장 유권자에게 질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계신 분들보다 지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때 이제 저도 제가 충북 담당이라서 서명도 받고 이제 투표 동료를 하고 이제 운동을 했죠. 찬성 선본에서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찬성표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충북 내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류와 바람이 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뭔가 어차피 기존 정치인이 해서 지금 정의당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좀 불편하지만 네네. 현실이니까. 현실 직시는 중요한 거니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했는데도 뭐 정치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도 요거밖에 못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대중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아니라 당원분들이 먼저 하시는 것 같고 어느 날 그 당원분들이 전화를 한 통 하셨어요. 예, 당원이 이제 올해 창당 멤버이신 분이 아하. 전화를 제가 이제 막 선거운동 할 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당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창당 멤버시고 지금까지도 당권을 유지하고 계시고 계속 당원이십니다. 근데 초대 이제 위원장도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의견이 대표단이나 의원단에 전달되는 과정이 거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 이제 당직 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표가 의회 인물에게
가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보면은 왜 저희가 진보 정당 이렇게 하면은 막 머리띠도 두르고 뭐 노동을 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격렬한 뭐 이런 부분도 있었었는데요. 새로 꾸려진 정의당 충북도당 7기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어떤 부분들을 모색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형린이 이끄는 정의당은 입니다. 생활정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신임 위원장님을 그 당원들이 선택한 이유도 뭔가 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생활정치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생활정치는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에 가입해서 제가 분명히 저는 그냥 직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끔씩 어떤 특별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하다 당에 가입을 하게 된 건데 가입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당은 당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은 몇몇 그러니까 활동가들과 위원장과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가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수의 몇 인물이 전체를 움직이고 네네네. 살림을 하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이제 활동가 정치를 벗어나야만 예. 이게 제가 생활정치가 뭐니? 생활하면서 정치하는 거죠. 네, 생활하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당에 가입하기 전처럼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슈가 있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지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또 제가 생활 정치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단지 집회를 나가고 촛불 집회를 가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면 정의당 당원의 소속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이 행사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행사 말고도 분명히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이제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예, 이제 예.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예.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정치인이야. 정치 활동을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정의당 당원이고 그래서 정의당 당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 나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당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정당 활동이 나의 삶의 요만큼의 일부분이길 이만큼의 일부분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바라면 그 사람은 활동가가 되는 거니까요. 특별한 정치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영역이 어떤 그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예. 일반인들이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뭐 정의당 같은 경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정의당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네. 성명서 발표하는 거 외에는 정치 활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전의 선거 상황을 때. 보면. 성명서 발표하는 거 그냥.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죄송해요. 모임 자체도 없고 뭐 서울의 유명한 인사를 벌써 강연이라도 해서 당원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해주는 이런 것도 없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그게 제가 지금 해야겠다라고 위원장이 나왔고 해야겠다는 이유인데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4기까지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단체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체육대회도 하고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신입당원 환영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게 당내 갈등에 충북 도당 안에 갈등적인 문제도 있었고 갈등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무엇이 누가 무엇이 나중에 나가실 때 제가 귓속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귓속말로 만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 안에 있는 운영위원들이나 당직자분들이 사실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가 당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외에 다른 무언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었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됐다는 건 저는 거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정의당이 갈등에서의 자유로운. 그 갈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 말씀하십시오. 정의당은 아무래도 태생이 민노총을 전혀 배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민주노총. 예, 네. 민주노총.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도 민주노총 이제 충북본부가 네네. 있고, 또 진보적 성향의 네네. 어떤 그 단체들도 있고 그런 쪽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특히 민노총하고가. 네, 뭐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뭐 제 느낌입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저희가 연대하는 거에도 항상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정의당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진보 정당 다 같이 이제 진보 정당 내에 진보 정당이 다 민주노총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녹색당이나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저희에게 바라는 바가 더 계실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고 또 지역 사회이다 보니까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정의당 충북도당을 뭐 새롭게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네. 그 이전에 보면 중앙당, 정의당 중앙당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역당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네. 만우절 장난 문자도 있었고 그 사건도 있었고 심각했어요. 김종대 의원 공천 반대 성명도 있었고 이게 기존의 파벌이나 개파 정치를 할까? 이 운동권부터 비롯되는 개파 정치가 아직 살아있는데 본인은 그런 개파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 리더십을 과연 발휘해서 정의당의 충북도당의 모습을 확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됐어요. 제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개파 정치에 이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신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다. 네,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북은 개파 정치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기존의 개파였잖아요, 다. 안 그런가요? 아니, 중앙보다는 자체 정의당이 개파인 지금 개파 갈등 겪을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하나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별동말동인데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당인가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좀 진보당들, 녹색당도 있고. 녹색당도 네. 이런 쪽하고 같이 하고 뭉쳐서 있습니다. 가야죠. 같이 뭉친 TF 팀도 있습니다. 저희 통합당. 네, 통합까지는 힘들 것 같고 워낙 사고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깝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깝고 이렇게 가까운데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머니까 통합당은 힘들 것 같고 아니 민주당과의 지금 차별성을 좀 두는 것 같아요. 네. 정의당에서 네. 민주당은 확실히 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둘라고. 네, 어떤 좀 그 지금 위원장님 판단으로 생각으로는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뭔가 민주당은 분명히 좀 차별화돼야 된다는 그런 그 포인트가 있나요?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이게 저희 네, 숙제입니다. 활동하면서. 예. 이게 숙제인데 민주당에 반하는 어떤 제안을 이제 하면 국힘당 이중대라고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민주당 이중대라고. 국힘당 이중대라고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있어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른다니까. 이게 당사자가 돼야지 당사자성이 그래요? 있어야 있다니까요. 있다잖아요, 대표님. 있다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예, 이중대.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는 거에 대해서 떨쳐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안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지만 그렇죠. 예. 독자적인 노선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사실 국힘당 이중되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중앙 차원에서도 예.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네. 네 분밖에 도전을 못했고 네. 한 분도 또 되지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한석 있던 비례까지도 없어졌는데 아하. 지방에서도 엄청나게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근데 저희 이게
저번에 다른 이제 인터뷰에서 저기 예, 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의원을 만든 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매번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니네 못 만들었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지난 한 분이 독특했던 거다. 한 분이 이번에 그때가 저희가 한창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아서 한 분이 되신 거지. 요번에 잘 못한 게 아니다. 요번에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 이번에 사실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게 이제 당내 안에서도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년 동안 계속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지가 어려웠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비호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선뜻 후보를 나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군이 적다 보니까 당선율도 더 떨어지고 그리고 후보가 적으면 그게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례 후보 당선율도 떨어질 당연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가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즈음에서 현실적인 거 단도직입적으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국민과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새 위원장님이 선출이 됐잖아요. 네. 존재의 어떤 이유, 네. 정의당을 드러낼 만한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막 거창한 공약 없습니다. 거창한 공약 없고 제가 공약 3가지 이렇게 이제 할 때 했던 게 우선 제일 1순위가 내실입니다. 내실. 지금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그냥 어영부영 2년을 끌고 가면 우리 총선을 못 치러냅니다. 아,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내실. 내실.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장, 이제 지역 창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문위원회에서 부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거 내실을 갖추는 것. 총선 때 2년 뒤에 누가 후보가 될지는 아직 저희가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우리가 총선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실을 가꾸는 게 그게 지금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인물을 좀 영입을 영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원 모집도 힘든데 뭐 총선급 인물을 영입하겠습니까? 아니 너무 그렇게 가비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가능성 힘을 보고 가는 거죠. 정치 생물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아니, 개인적 최 변은 정의당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서 개인적-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 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이전에 저희가 정의당 충북도당에서 가장 한심했을 때가 김종대 전 의원이 재선거에 상당구 재선거로 온다고 할 때 그것도 모두 했잖아요. 어떤 분이 네. 나서가지고 네. 자격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후보도 못 냈어. 네.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정치적인 선택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년 뒤에 총선이 있어. 맞아요. 지방의원 한번 배출해서 이제 총선에서 의원급, 국회의원급을 배출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도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치적으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년 뒤는 사람 일이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긴 하죠. 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간다 안 나간다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는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결정되지 않았고 내 스스로 내가 2년 동안 이만큼 우리 당을 내실 기반을 다졌다. 이걸 가지고 등에 업고 내가 나갈 수 있겠다. 아하. 하면 나가는 거고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하면 못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못 나갈 거 없죠. 대신 2년 후에 어찌 될지 몰라요. 선거 비용도 보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거비도 보전 못 받을 수 있는 지금 뻑하면 빵원이 되는 이 상황에 빵원이 되는 상황에 네 당연히 전 나갈 겁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뭐 외부 영입 인사도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가 이거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2년 뒤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걸 해내야 후보도 내고 뭐도 하지. 뭐 그냥 2년 뒤 나가야죠. 그런 거는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뚫어 헤칠 수 있는 그런 내실 기반부터 먼저 네. 만들겠다. 그런 취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희 위원장님 모시고선에 민선 7기가 아니네요. 정의당 충북도당 7기 집행부 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얘기 좀 나눠봤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좀 있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예. 정의당 충북도당 점성술에서 천문우주하고 예? 갑자기 웬 점성? 우리 이영린 위원장님 고향이 경주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또 첨성대를 보고 자라셔가지고 대학은 또 천문우주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은 뭐 네네. 그 연금술이 화학이 되고 점성술이 뭐 천문우주학이 과학이 되는 되는 것처럼 우리 이영린 도당위원장님이 충북도당을 이런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아주 높은 단계로 이끌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단어가 나올 때는 깜짝 놀라시는 네, 것 같더니 깜짝 놀랐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결과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모양인가요? 예. 첨성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청성대 거기 들어가는 돌이 365.25개입니다. 그거 고향이 보시고 맞으시네. 천문우주학 전공하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대표님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저 친임위원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네. 이제 진보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정체성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고 예. 뭐 저 급식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대형마트 진입 저지 뭐 이런 게 사실 생활 정치고 그런 게 어떤 그 뭐 또 유연한 어떤 진보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유권자는 3대 3대 1로 보는데 진보 예. 쪽은 한 그 3대 3대 1의 1로 보고 예. 나머지는 이제 중도 쪽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유연한 진보를 하다 보면은 그런 중도 쪽 그 표심도 상당수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시험 때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유연한 진보 정치를. 아하. 네. 이왕 뭐 말로 하는 나눠주기인데 3대 3대 뭐 3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꼭 1 이렇게 가야 되시 좀 의아한데 나중에 좀 더 많이 주시는 걸로. 예. 유연한 진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지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말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각오나 의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을 했지만 머릿속으로만 정리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유연한 진보도 그렇고 점성술에서 천문학으로 예. 점성술에서 과학으로 발전도 그렇고 예. 제가 지금 당선된 의미가 가치 있게 되려면 제가 지금 정말 잘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거봐라 그래도 역사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유연한 진보가 돼서 점성술이 아닌 과학으로 최첨단 과학으로 예. 네, 정의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지 우리 내실을 다지는 것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정의당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예. 옛날보다 많이 밝아졌구나.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가치 있는 열정적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톡 한판!